네, 지난주 프로야구는 순위 싸움이 치열한 만큼 진귀한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몸개그로 유명한 NC 박성민 선수는 큰 웃음을 줬습니다. 박성민이 그라운드의 개그맨이라는 별명답게 재치 있는 주루를 선보였습니다. 팬들을 즐겁게 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자주 연출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친형과 같이 야구를 시작했던 박성민 선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남겨진 스카우트 리포트에선 정교한 타격과 장타력을 겸비했으며 수비 범위가 넓고 포구 및 송구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툴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대구의 고교 야구부에선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경북고와 대구 상고에 밀렸던 대구고등학교가 그 움직임의 주역이었죠. 대구고는 출전했던 모든 대회에서 연이어 탈락하자 재창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야구부장, 야구감독과 코치를 모두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구 지역의 중학교 3학년 유망주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이 바로 박성민 선수였죠. 박성민은 그 기대에 곧바로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녔던 특유의 배짱은 상대 투수와의 경쟁에서 매번 승리했고 2003년 대통령배 대분기 전국교구 야구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해 아시아 청소년 야구대표팀에 발탁되어 강민호, 김재호, 정희윤, 이용규와 같이 강한 타선을 구축했고 7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윽고 2003년 6월 3일 신인선수 지명회의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의해 1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여담에 따르면 삼성 프런트는 포철공고의 포수 강민호와 고민했지만 주전 3루수였던 김한수가 30 중반에 접어들어 기량이 떨어지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체자로 박성민을 선택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2004년 프로모드의 시작을 알린 박성민은 간간히 1군에 합류하여 팀의 간판 타자였던 진가병, 양준혁 등이 부상을 당하자 타석에서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남다른 배짱을 지녔던 박성민은 5월 20일 데뷔 첫 안타를 2점포로 터뜨리며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당시 박흥식 타격 코치는 앞으로 3, 4년 후면 장타력을 갖춘 팀의 기둥이 될 것이라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물론 간간히 주어졌던 대타 기회는 신인 타자에겐 꽤 까다로웠고 그로 인해 2004년 1군 타율은 1할에 가까웠지만 그해 2군 타율은 3할 4푼 5리로 타격왕에 올랐기에 그를 향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신인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이루수까지 커버하며 첫 해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된 것은 그가 훌륭한 내야수로 도약할 것을 암시했죠. 그러나 데뷔 2년차인 2005년을 앞두고 박성민은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무릎 부상 문제가 심화되어 연골이 파열된 것이었죠. 2005년 1월에 수술을 받은 그는 빠른 재활로 4월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수술은 그의 성장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1군에서 그렇다 할 타격을 과시하지 못했고 52경기 92타석에서 단 한 개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한 것이었죠. 때문에 그는 2005년 시즌 종료 후 군복무를 위해 상무 야구단에 들어가며 도약을 다짐하게 됩니다. 2008년 시즌 초반 삼성 라이온즈에는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특히 타선에 있어서 선동열 감독이 믿고 있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는데 양준혁 선수의 4월 월간 타율 1할 9푼 3리로 부진, 그에게 계약금을 안겨줬던 홈런 타자 심정수의 시즌 아웃, 그리고 외인 타자 크루즈가 재활에 실패하며 5월 23일 최종 방출당하자 타선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이었죠. 그들의 동반 이탈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사자군단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2군을 평정하고 있었기에 이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유턴 바로 공익근무한 뒤 2007년 2군 올스타전에서 MVP를 받은 채태인, 경찰 야구단을 통해 군복무를 하며 2군에서 타격 3관왕을 차지한 최영우, 그리고 상무 야구단에서 홈런 22개를 때려내며 홈런 부분 1등을 따낸 박성민, 이 3명은 아기 사자라 불리며 무주공산이 된 삼성 타선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해 3월 30일 대타로 출전한 그는 첫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했고 4월 2일 선발로 출전하자마자 3안타 경기를 만들어내며 그의 본격적인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많은 개수의 장타를 생산해냈고 특유의 센스로 여러 차례 출루하는 면모를 보여준 그는 7번 타선에서 시작하여 이윽고 4번 타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보여봤습니다. 4월 24일을 기준으로 삼성은 팀 타율 2할 3푼 6리에 머물렀기에 그가 보여줬던 공격력은 팀의 공격 부재를 막아낼 수 있었죠. 당시 선동열 감독은 박성민, 최용우 등 2군 리그에서 불꽃타를 휘두른 선수들의 가세로 공백을 메꿀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수확이다. 이번 시즌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가능성을 살려주었다 라고 말하며 신예들에 대한 칭찬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전 3루수로 출전한 그는 126경기를 뛰며 2할 실품 9리의 타율과 리그 2위에 달하는 2루타 27개, 홈런 14개, 타점 64개, 높은 출루율과 장타율로 0.835의 OPS를 기록하며 차세대 거포로 거듭날 수 있었죠. 비록 그의 보여준 수비 실책은 18개로 리그 1등에 달하는 수치였으나 보여준 타격 능력은 그것을 충분히 만회했기에 팬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세대 교체를 이끈 그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시작 후 타격 부진으로 2군행을 겪었지만 곧바로 감을 찾았고 시즌 내내 화수분 같은 활약을 펼쳤죠. 97경기를 나와 상승한 타율과 처음으로 홈런 20개를 넘겼고 OPS 1.0을 넘기며 최정상 거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만개하는 그의 진가와 동시에 발휘되는 기행이 있었는데 박성민은 점점 그의 괴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더 이상 아기사자, 삼성의 거포유망주가 아닌 괴짜 야구 선수 혹은 야구장의 싸이였습니다. 그는 호쾌한 스윙을 선보였는데 간혹 이것이 헛스윙이 되면 제자리에서 빙 돈다던가 연이어 배트를 놓치며 관중과 선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수비와 주루 과정에서 몸개그를 과시하는 등 여러 차례 웃음을 자아냈죠. 그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전례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이를 보는 팬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진지하지 못한 그의 행동에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었죠. 그의 장난은 선후배를 가리지 않았고 간혹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출되었기에 박성민은 거포 본능보다 개그 본능에 집중하고 있다 라는 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성민은 해가 거듭될수록 팀의 주축 타자로 성장했고 삼성의 팬들은 그저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야구장에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담 카메라가 한두 대 더 붙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2010년 풀타임을 뛰며 처음으로 3할의 타율을 넘겼고 그의 활약으로 인해 팀은 정규 시즌 2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데뷔 2년차였던 2005년 팀의 우승을 경험했었지만 한국 시리즈에 출전하지 못했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팀 성공에 일조하길 원했던 그는 2011년부터 진행된 삼성 왕조 건설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시즌을 앞두고 팀의 프랜차이즈 유격수이자 은퇴 후 줄곧 코치로 있었던 류중일이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2012년엔 라이온킹 이승엽이 복귀하면서 팀의 전력은 막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은 3할에 육박하는 타율 그리고 20개를 넘나드는 홈런을 기록했죠. 그는 3, 4, 5번 타선에 주로 배치되었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 공이 복판에 몰리면 여지없이 장타를 때려냈고 공이 외곽에 꽂혀도 특유의 날선 감각으로 컨택해냈습니다. 그는 배드볼 히터라고 불릴 만한 넓은 컨택존을 자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보다 늘 1할이 더 높은 출루율은 그가 얼마나 타격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죠. 특히나 부임서부터 공격야구를 선언했던 류중일 감독 체제 아래서 공격을 주도했던 것은 박성민이었습니다. 2011년 시즌 초 삼성의 타선은 다소 미지근했으나 박성민 혼자서 4안타 경기를 하는 등 원맨쇼를 펼치기도 했죠. 이에 류중일 감독은 박성민이 있기에 공격야구를 내세울 수 있었다. 박성민의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는 클린업 트리오 무게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성민이가 홈런을 치면 항상 팀이 이겼다. 그가 살아야 팀이 산다 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삼성 왕조의 클린업 트리오로서 정규 시즌 5년 연속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재패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고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1.0에 가까운 OPS로 2년 연속 골든글러브스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특히나 2015년 9월 20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2런, 3런, 말로 홈런으로 9타점을 쓸어 담으며 KBO 리그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남다른 행동으로 그라운드의 개그맨이라 불렸지만 삼성 왕조의 박성민은 OPS형 거포였고 국내 최정상의 3루수였습니다. 2015년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박성민은 삼성과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프런트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박성민이 생각했던 금액을 맞춰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그는 시장으로 나왔고 삼성 또한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12년간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 FA 최대어라 불렸던 그에게 손을 내민 구단은 NC 다이노스였습니다. 당시 NC의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은 그가 국내 최고의 3루수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팀에 꼭 필요한 선수여서 구단에 요청했고 큰 기대가 된다 라고 말하며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역대 야수 최고액인 3년 96억의 규모였고 또한 계약 발표와 함께 연간 2억 원씩 총 8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따뜻함을 나누기도 했죠. 박성민은 인터뷰를 통해 1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삼성 팬들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잊지 않겠다. 더불어 이제는 새로운 출발에 집중하려 한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NC 구단에 감사드리며 포스트 시즌 진출을 넘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나성범, 에릭 테임즈, 이호준, 그리고 박성민은 나테이박이라는 공포스러운 타선을 완성했습니다. 박성민은 본인의 몸값을 입증하듯 126경기를 나와 타율 3할,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했고 계약 규모에 걸맞는 활약을 선보일 수 있었죠. 이러한 정규 시즌의 활약을 바탕으로 팀을 2위 자리에 안착시켰고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결정적인 홈런 2방으로 팀의 첫 한국 시리즈 행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NC 팬들은 기대에 부응한 박성민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고 또한 그가 보여줬던 개그 면모에 환호하며 앞으로도 공룡군단을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이윽고 2017년 에릭 테임즈가 떠나자 박성민에게는 더욱 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2016년 11월 27일 NC 구단은 새 시즌을 앞두고 박성민을 주장으로 선임했는데 이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성민이가 삼성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함께 팀에 있어 보니 굉장히 진중하고 예의가 바른 선수였다. 또한 후배들을 챙기고 특히나 큰 경기에서 보여주는 배짱은 팀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죠. 중요한 역할과 큰 기대가 주어졌지만 2017년 시즌에 들어서자 박성민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 타순에 배치된 그의 타격감은 시즌 초 내내 이상했습니다. 4월 7일 SK와의 경기에서는 5타수 5삼진을 당하더니 5월 종료 시점까지 타율 2할을 못 넘긴 것이었죠. 결국 그 부진을 이겨내지 못한 채 손시현에게 주장직을 넘겼고 2017년 2할 4푼 5리의 타율과 14개의 홈런으로 커리어 로우를 남겨야 했습니다. FA 계약 후 2년 만에 남긴 부진이었기에 팬들은 불안감을 나타냈고 그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필요했지만 그 부진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가 부진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잦은 부상인데 박성민은 손가락, 팔꿈치, 담증세 등 잔부상으로 인해 타격감이 올라오려고 하면 발목을 잡혔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타격 메커니즘에선 발사각을 문제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는 전성기 시절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발사각도를 나타냈고 부진했던 기간 발사각 10도 이하의 타구가 55%에 달했습니다. 리그 평균이 48%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수치였죠. 이는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지속됐습니다. 더 이상 높은 타율과 출루율 그리고 많은 개수의 장타를 볼 수 없었죠. 4년 계약 중 3년을 부진했기에 그를 향한 비난은 더욱 쏟아졌습니다. 연장 계약은 당연하게도 불투명했고 NC 팬들은 그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거둔 상태였죠. NC와의 동행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8일 연장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1년 총액 34억 원이었고 보장금보다 옵션이 더 많이 껴있는 계약이었죠. NC의 김종문 단장은 건강한 박 선수는 공격력에서 확실한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다. 다만 건강을 증명해야 최대 금액이 보장된다 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박성민은 옵션을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받아들였다. 실력으로 베테랑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연장이었고 게다가 계약금 총액도 꽤 컸는데 이는 그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느덧 36살에 접어든 그는 반등을 위해 절지부심의 자세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는 에이징 커브를 극복하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구단을 위한 것이었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부진은 온전히 나의 탓이다. 부진을 우승으로 만회하겠다. 올해는 무조건 우승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그 포부는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예전 같은 장타력을 볼 수 없었지만 또다시 예리한 감각으로 높은 타율을 선보였고 여러 차례 출루하며 팀의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123경기를 뛰며 3할이 넘는 타율과 리그 1등에 달하는 4할 3푼 6리의 출루율을 선보였고 NC가 정규 시즌 1등으로 올라서는데 일조할 수 있었죠.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을 만난 NC는 강민우, 나성범, 양의지, 박성민, 알테어 등 강한 타선을 밀어붙여 창단 첫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차례 출루로 우승 과정에 함께한 박성민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구단에게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부진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이한 우승이었기에 이는 더욱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개인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겼고 그 이후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조용히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2024년 5월 11일 그가 몸담았던 두 팀 삼성과 NC와의 경기에서 박성민의 은퇴식이 치러졌습니다. 코치로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 그는 우리 팬분들께 은퇴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어느 위치에서든 주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사람 박성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20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좋은 야구 선수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 말했던 박성민 선수. 그의 말처럼 야구 실력뿐 아니라 팬서비스, 각종 선행으로 모두를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웃긴 선수가 아닌 배울 점이 가득한 한 사람이었고, 통산 출루율 4할에 달했던 그의 야구 선수로서의 진가가 길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